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따라 모든 발언은 반드시 허가받는 의제, 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과 발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항, 지방자치법 제94조 2항에 따라 계속하여 허가되지 않은 의제에 대한 발언이 이어질 경우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각 질문 및 답변 시간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반드시 시간 제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는 답변이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1문 1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9조에 따르면 1문 1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는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행 시 제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재성 부총장께서도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윤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동료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1문 1답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은기 의원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청장님 취임하신 지 한 1년 됐죠? 1년 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현안 사업에 있어서 보람된 일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하나 뽑으란다면 뭘 뽑겠습니까? 우리 구청장으로서 취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주민 중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들어와서 구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업무 처리하면서 어떤 느꼈던 게 있습니까?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한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여러 여건이 주민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서비스나 관련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청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중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구에 대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의원님이 훨씬 더 아니, 깊이 있게 많이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제 본 의원이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중구가 이제 구 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타 구보다도 더 많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 사업에 대한 이제 선망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 관내에 정비 사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주택 사업이 지금 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신문 할 때도 총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기초 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월 의회에서 의회에 보고된 주요 업무 가운데 보면 우리 중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이 총 36개 군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중에 5개소는 이제 완공돼서 입주돼 있고 31개소가 지금 미진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미진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구역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히 이제 저희 관내에 보면은 유천 1구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유천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추진하다가 지금 또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죠? 뭐 자세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지금 그 관내에 보면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예, 세부 내용에 대해서 네. 조업 측에서 어떤 입장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내에 되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에 걸려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있고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또 재개발 주택 조합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유천 1구역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어떤가 예, 싶은데요. 그래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 분양성, 이른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또는 신규 아파트를 짓든 시장에서의 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했던 쪽에서 사업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부 갈등이 많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봐서 분양 여건이 좋은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은 지역 대비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정 개수 방식으로 대전시 평균 지가 대비 우리 지가가 낮으면 오히려 더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계획이 변경돼서 너무 오래 걸리거나 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있습니다.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분양에 대한 것도 추후에 있지만 우리 총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적률이 아파트를 몇 채를 더 짓느냐, 한 동을 더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1종과 3종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1종으로 되어 있고 3종은 상업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2종으로 시와 협의해서 재개발 지역을 갖다가 2종으로 해주시면 용적률을 250%인가 260% 이상을 해주고 1종으로 해주면 205% 정도뿐이 할 수 없을 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청장님이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시에 요구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형태가 정말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우선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첫 번째가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인데 공영성,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민간이 하는데 여러 가지 특혜나 여러 조건을 주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사업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의 기본 계획 자체에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새롭게 줄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시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계약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 요건만 갖추면 다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획 토지의 부정형의 문제라든지 그 한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규모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시의 계획도 좀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실제 최근에도 일어났던 일을 보면 원가 상정이라고 그럴까요? 추정 분담금에 대한 거기까지 나가면 예. 깊게 나가고. 그래서 하여튼에 질문에 우리 지금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고생하신 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청장님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네.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현황을 보면 2025년 1월 기준에서 구역 지정 이하 단계인 재건축 사업이 8개소 중 5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특히 문화 6구역, 태평 3구역 등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 1월 말까지 계속해서 구역 지정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역별로 우리가 44개나 되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여러 애로사항도 있을 뿐더러 내부 갈등들이 조금씩 다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렇게 미진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 설득이나 추진이 구성해서 난관이 무엇인지 구에서 어떤 행정을 도와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좀 그걸 직원들한테 좀 지시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나는 저희들이 신속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현실적인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돕는 게 하나 추진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좀 공유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서로 상담하고 이른바 피어 컨설팅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추진위원장 모임을 정례적으로 가져서 정상적인 추진을 돕고자 사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조합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산화동 아파트 지금 분양 다 해놓고 입주해야 되는데 그 시공사와 지금 조합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입주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업 추진의 진입 과정에서 추정 분담금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그렇죠. 공유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산하기관의 원가 검증을 통해서 건설 비용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 비용 책정에 대해서 건설사가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만 앞세울 경우에 또 문제가 커지고 있고 실제 예상되었던 건설 시장의 시장 상황이 다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본 의원이 질의한 지금 선화동 헬싱턴인가요? 네, 거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갖고 계시고 어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우선 시공사가 입주를 회방 놓는 거에 대해서 준공에 따른 입주 허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촉구하고 있고요. 문제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상향돼서 그렇죠. 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원가 검증을 정부기관이 하지만 건설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조정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들 개개인도
추정 분담금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개인의 정확하게 통지가 되고 공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사하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대화해서 조정하도록 계속 중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한 거에 의하면 도시 정비 사업 발전 연구 용역을 처음 시행한다고 전 제대로 만들었어요. 네. 혹시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에 대한 겁니까? 예, 직원들도 이 필요성을 느꼈고 제가 거기에 또 동의를 해서 이 추진하도록 부분은 지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아주 잘하는 거고 네. 또 아쉬운 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우리 국장한테 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잡고 어떤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만 잡아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구 형편에는 그것도 큰 금액이고요. 연구 결과 또 심화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요 연구 용역을 정말 잘 시행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성 분석이 추상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역적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의견 어때요? 우선 제가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중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지원하되 공공성, 공익성도 잘 확보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됨으로써 신속하게 추진돼서 참여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44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만 20개가 넘는 일반 민간 투자 공동주택 사업도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의 도시 전체의 변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정비사업 모델이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정말 지금 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이라든지 가로정비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 우리 중구발전의회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이 실제 현장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에서 해준 것처럼 신속 지원 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어떤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정비사업 신속 지원 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비사업 신속 지원센터 주민민원 응대와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조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몇 명이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설 6급하고 시설 7급 각 1명, 2명이 있고요. 시간 선택 임기제 다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더 채용해서 총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마 6월 말이면 5명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다 조직이 갖춰집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채용 공고 내고 적격자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구성 완료를 일찍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고충 민원, 집단 민원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언급하신 대로 2025년도 본 예산에서 신속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 선택 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채용이 낙급인가요? 낙급이 채용이 안 됐었는데 채용했습니까? 5월에 채용 공고를 내서 합격자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6월에 채용 절차를 마친 걸로 얘기를 들었고 아마 6월 말쯤이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6월 갖고 말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신속할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단순한 민원의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분쟁이라든지 어떤 조합 관리라든지 조합 사업 컨설팅 교육까지도 도맡아서 수행하는 전문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신속 지원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당부를 명심해서 그렇게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뿌리공원 2단지 조합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중구하면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뭐 중구의 명칭을 개칭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개발 계획의 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국책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419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 취득 대상 토지들을 좀 매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95.5%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8필지는 보상 협의 중인데 안 되면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 일정하게 진전이 된 만큼 실제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 기술 심의, 또 교통 영향 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거쳐서 실시 계획 인가 후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2016년 공모 선정 이후에 2018년도 첫 국비가 반영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건 토지 수용이 정말 그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처리도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에 따른 조건 이행도 해야 되고 또 상황 변화에 따른 재심사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또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적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과장이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라고 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착공이 10월로 미뤄졌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늦어진 이유는 이제 토지 보상 타결이 늦어져서 그런 건데요. 최대한 절차를 이행해서 준비를 하고 아울러 동시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추진 단계를 동시에 추진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년에 가까워지는 이 사업인데 사업비가 무려 419억 원 규모로 매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간 이월단 예산의 회계적 재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요? 우선 적기에 착공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국비나 시비를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효문화 마을 관리원이 이제 청장이 모시고 나서
효모나 마을 관리 사업소로 이제 사업이 어떤 조직이 축소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중구 하면 효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 오는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어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 행정이 조금 사업수로 또 등한히 여기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효문화 관리 사업소의 직원들이 인원 감축과 조직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영을 해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2 뿌리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또 그동안 효문화 관리원이 뿌리공원 자체의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위가 아니라 운영하는 걸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중심으로 해왔는데, 효문화 관리원의 기능 관리와 운영 중심에서 뿌리공원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획을 우리 본청에서 더 열심히 해서 효문화 중심 도시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명성에 걸맞는 방문객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원은 우리 중구에 30년 이상을 해온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본 의원에게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아쉬움을 표했고, 또 중구의 상징인 뿌리공원을 정말 이렇게 위축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수로 했다 할지라도 조직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사업을 잘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문제는 우리 그동안 효문화 관리 사업소가 시설 관리와 운영 자체에 그쳤지, 우리 뿌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집행 기능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아쉽고, 특히 우리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다양한 자원을 결합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본청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관리 부담은 줄이지만 활성화의 길은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5년도 본 예산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부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중구의 본 예산 기준 인건비 통보액을 보니까 약 9억 7천만 원에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네. 지난해 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26년도에는 기준 인건비 초과 지자체로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과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페널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어떻게 이제 평가 및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면 제일 좋은데, 우선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중구는 초과분으로 따지면 한 3위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신규 입법이나 신규 정책 사업을 하고 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의무화시키고. 그런데 그거를 기준인건비 내역에 산정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서 그걸 충당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 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국 구청장들 모두 기준 인건비 제도에 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 페널티 부과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대한 그 허용 오차 범위를 좀 늘리고 그런 부담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유성구와 대덕구가 어떤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이미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것 같은,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어떤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윤 의원님의 당부를 명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늘리라고 예를 들면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둬라 통합도동관에서 뭐 해라 해서 전담 인력을 두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행안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의무 부과되는 게. 그리고 행안부는 그런 의무 행위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변경해주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내용이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인건비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효능감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다수 편성에 따른 과잉 인건비에 대한 문제성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과 추경 경정 예산에 합산하면 신규 시간 선택 임기제가 인건비가 3억 1천만 원 정도가 인상으로 편성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 선택 임기제 인건비 역시 기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부세 페널티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하여 시간 임기제 채용 확대가 과연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총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정원 대비 현원이 그 현재 49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결원이 있어도 일을 더 나눠서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으실 수 있지만 상당히 업무 소화 능력이 좀 부담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의 원도심 특성상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발전의 기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외부 용역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우리 자체적인 기획 능력을 좀 높여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별히 또 새롭게 행정 수요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 선택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고 또 일부 늘려가고 있는데요. 페널티가 없도록 최대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가 현실적인 페널티 부과를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으로 시간 선택 임기제를 뽑은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 또 그런 시간 선택 임기제를 뽑으면서 정실에 의해서 뭐 내정하고 뽑거나 이러지 않고 공정하게 좀 뽑아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도 동시에 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 사업 성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시간 선택 임기제에서 특히 후보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 센터 운영이라든지 정비 사업 신속 지원센터 등 기능이 겹치지 않는 여러 부서에 동시에 편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중으로 겹쳐진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청장님은 어떤 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이 복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신경 쓰니까 이쪽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고 하는 제가 구정 슬로건의 핵심 문제의식도 좀 맞닿아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민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또 주민과 주민이 서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하고 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제도나 또는 그 인력을 뽑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사업 복지는 다르지만 지역 복지를 확충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복지라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복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총장님이 추구하는 이것은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다.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좀 우리 총장님이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아픈 부분을 만졌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저도 이제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총장님이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격려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 거의 전부를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매각도 안 되고 또 수리도 어렵고 생활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추정 부담금 이상을 또 부담해야 돼서 사실상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재개발 부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셨다면 더 인원을 좀 배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그 재개발 사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전에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직 진도를 통해서 강화해야 될 업무 역량과 다소 간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어서 2026년도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본 의원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맞는데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정말 복지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끝이지 말고 청장님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마음속에 담았다면 정말 이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속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중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물답 마치겠습니다. 윤영수 의원님과 구정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을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비를 확보한 구정 현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례없는 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성심당의 방문객은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새로 지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한화 이글스는 이번 시즌 리그 1위의 돌풍을 이끌며 매주 수만 명의 인파가 중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인파가 그대로 중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장을 신축한 이래 주변 상권의 매출이 약 46%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으나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대종로의 계획대로 조성되었다면 온기가 보다 깊숙이 중구 안쪽으로 퍼질 수 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모를 통해 국비 60억을 확보한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현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구가 이 사업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과 계속되는 사업지 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된 용역 결과물, 그리고 이를 위해 줄줄이 새는 주민 혈세뿐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전형적인 행정 실패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초기 사업 예산 290억은 공사비 예측 오류로 수차례 증액되며 결국 357억 원으로 증폭했으며 40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주차장 면수는 294면에서 119면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 또한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 대종로 일원으로 계획되었지만 사업비 급증 이후로 대흥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상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2024년 고비를 들여 타당성 조상 용역을 실시했지만 또다시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금은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대흥 어린이공원으로 재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비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성 지역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참여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원점이 되고 사업 재개를 위해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 이런 공회전의 반복 속에서 중구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상인들의 동의의 진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익숙하게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면피용으로 함께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6년의 지긋지긋한 공회전을 끊어낼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년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성지역 변경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또는 조성지역이 이번에도 변경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특정 감사까지 받은 도시공사와의 위탁 협약 해지 방안을 포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이 구의 행정력의 외부적으로 대변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직무위기, 구정의 무능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확정된 일정, 추진 의지를 국민 앞에서 밝혀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의 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구조가 복잡하고 오래된 중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27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중 태평과 유천 지역의 선정으로 각각 국비 92억, 148억을 확보하였고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로 이제 사업의 첫 발을 뗐지만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해야 하는 예산만 2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이지만 정작 대전시에서는 깜깜무소식인 상황입니다. 반면 2022년 동두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 30억 원을 매칭받아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비와 별개로 광역 예산을 편성해 기초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확충하는 등 대응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을 약속받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시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태평동과 유천동은 중구인 동시에 대전이며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중구민인 동시에 대전 시민입니다. 중구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력은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시의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에서 드러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비로 지방비 240억 원을 감당하게 된다면 보유, 노인복지, 환경 개선 등과 같이 구민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마련되는 재원이라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을 해왔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기간별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고민하신 지원 방안이 있으십니까? 한편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 선정을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중구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9.1% 약 377만 명이 증가했고 숙박객 수도 5.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체류 시간은 오히려 6.9% 감소하였으며 중구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대전광역시 중심으로 근대 철도와 산업, 행정의 발상지이며 역사, 문화, 먹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심당,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대전 우월드, 뿌리공원 등은 이미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대흥동 성당, 태미오래 등 근대문화유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 많더라도 적극적인 관광 자원화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연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광객 증가와 소비 증가의 동반에 중요하며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강조하신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경우 역사문화 공간 보전 활용 사업을 통해 근대 산업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주민 59.5%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79%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기타 히로시마시는 야구장 유치로 연간 419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야구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기반 음식점과 어린이 대상 콘텐츠 등의 복합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대상 권역, 콘텐츠 유형, 협력기관,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관광 프로그램이 지역 내 상권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숙박업소, 로컬 푸드 식당, 카페 거리 등과의 협력 방안과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추진,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중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령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언젠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신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방법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묻고 또 따지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지연과 변명이 아닌 결과와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의 질의가 중구 행정의 한 단계 도약하는 발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대전광역시 또 중구 대전도시공사가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구 대종로 이run에 국비 60억 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의 공용주차장 3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지하 시공에 따른 지작물 이설 및 특수공법 사용,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중 추가 확보하여 총 29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전도시공사에서 실시 설계 중 사업비 증가 보고로 인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2024년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종로 구간에 119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우리 구는 대전시의 반복적 사업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이해 관계자 동의서 진구,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대전도시공사에서 기존 사업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시비 증가에 부담을 느낀 대전시에서는 2024년 11월 주차장 조성 부지를 대형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침을 시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부지 변경으로 인해 사전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형 어린이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1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변경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 및 상인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이번 상생 주차장 조성 사업이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노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거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 개발의 유인이 낮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공 주도의 기반 시설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우리 구 관내 3개 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비 심의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결과 2025년 5월 태평 유천지구 기반시설 등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 480억 원 중 2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비 확보라는 최우선 과제를 충실히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박용각 국회의원님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비 중 25% 이상을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 확보와 더불어 특별교부세 확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국비는 원칙적으로 향후 5개년간 연차별로 교부될 예정으로 설계, 보상, 시공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을 반영한 연차별 투자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과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사업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비 지원 여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을 시와 공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방비 중 시비 25% 이상의 확보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특히 타 시도 및 유사 사업의 시비 지원 사례에 비교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도시민 중구가 시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공약에 발맞춰 중앙정부, 대전시와 실질적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순한 비용 대비 만족을 넘어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이른바 가심비 중심의 여행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같은 장기 숙박 중심의 여행보다는 1박 2일 또는 당일 여행 형태의 단기 체류 관광이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는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근대 문화유산, 갤러리, 소극장 등 풍부한 역사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단순한 개별 지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연계 및 네트워킹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티지 상점, 갤러리, 편집숍, 펜시용품 등 다양한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원도심과 인근 지역에 분포한 생활형 문화자산들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관광객을 지역의 생활 인구로 전환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리 군은 중장기적으로 도시형 민박 클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숙박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원도심에서도 체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 등록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하는 생활 인구가 행정상 정주 인구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되어 단기 방문객의 일시적 소비를 넘어 지역에 상시 머무르며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생활형 체류 인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일원 산서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기반을 자연과 여가, 생활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확장함으로써 관광이 지역 경제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김선옥 의원님이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석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재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김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